요즘 인공지능 세계는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전쟁의 승자가 바뀐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은 이 AI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새로운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다들 들어보셨죠?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최강의 AI를 손에 넣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로 최근에 이 순위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기존의 챔피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이 조용한 반란의 주인공, 바로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야심작, 제미나이 3.1%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이 모델은 지금은 프리뷰 상태,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공개된 상태지만요, 곧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뺏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구글의 아주 강력한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작년에 나온 3.0 버전도 이미 충분히 강력했지만 이번 3.1%는 뭐랄까 자동차 엔진을 아예 제트 엔진으로 바꾼 것 같은 차원이 다른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제미나이 3.1%는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구글 자체 평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인류의 마지막 시험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한 벤치마크, 그러니까 AI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시험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능 점수가 75점에서 95점으로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건 AI 개발 속도가 지금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한 AI 스타트업 CEO의 평가는 이 변화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이 벤치마크는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전문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지식 노동 능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제미나이 3.1%가 1위를 했다는 건 AI가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우리의 동료가 될 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제미나의 이번 성과는 단지 구글만의 승리는 아닙니다. 이건 AI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최신 전황 보고서와도 같아요. 이 전쟁의 주요 참전 용사들이죠. 구글,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엔트로피까지. 이들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 즉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쫓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에이전트적 작업 수행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작년 매출 보고서 요약해줘. 이게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3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심지어 예산안까지 짜주는 그런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일과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벤치마크 점수 경쟁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수가 높아진다는 건 AI가 실험실을 나와서 우리가 매일 씨름하는 바로 그 전문적인 일들을 대신하거나 혹은 훨씬 더 잘하게 도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우리 사무실의 동료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레딧의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도전, AI 기반 이커머스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랑 쇼핑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레딧이 꺼내든 카드는 과연 뭘까요?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리뷰부터 찾아보는 거 이제 완전 기본이잖아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온통 광고의 협찬에 진짜 솔직한 후기, 찐 후기를 찾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레딧은 바로
이 신뢰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나누는 그 방대한 양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죠.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레딧이 구체적으로 뭘 테스트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대화를 분석해서 쇼핑 추천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AI 쇼핑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해서 레딧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수백만, 수천만 개의 글과 댓글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더라 하고 진심으로 추천하는 제품만 쏙쏙 골라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레딧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토론에서 직접 추천된 최고의 제품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주겠다. 이 말인즉슨 광고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진짜 목소리를 쇼핑 경험의 중심에 두겠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우리 사용자들이 이 새로운 기능을 쓰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댓글 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가 어떻게 내 쇼핑 카트까지 들어오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과정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평소처럼 그냥 궁금한 제품, 예를 들어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AI가 그 순간 수백만 개의 관련 대화를 싹 훑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제품들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볼 수 있는 목록으로 딱 보여줍니다. 이거 괜찮네? 싶으면 바로 탭해서 상세 정보 보고 구매 링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이 AI의 역할을 비유하자면 마치 나만을 위한 개인 쇼핑 컨설턴트가 생긴 거랑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순식간에 다 듣고 분석해서 나한테 딱 맞는 보석 같은 제품을 골라주는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레딧 혼자만은 아니겠죠.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소셜 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했을 때 레딧의 전략은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아주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 멋진 이미지로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레딧은 정반대입니다. 신뢰도 높은 텍스트, 즉 정보, 그 자체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레딧의 진짜 강점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이 있는 취미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진지한 토론 문화, 바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AI 기반 쇼핑은요, 이제 그냥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기술업계 전체의 거대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대화하다가 바로 쇼핑할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무언가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구매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짧고 매끄럽게 만드는 것. 자, 그렇다면 레딧은 왜 이렇게 AI 쇼핑에 진심인 걸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 배경에는 아주 확실한 숫자로 증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딧의 CEO가 직접 나서서 말했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엄청난 기회이자 새로운 수익원이라고요.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숫자, 30%. 이게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레딧 안에서 검색 기능을 쓰는 주간 활성 사용자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30%.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세예요. 사람들이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대신 레딧에서 직접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럼 그 사용자가 총 몇 명이냐? 무려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웬만한 국가 인구랑 맞먹는 사람들이 매주 레딧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금깡이나 다름없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레딧이 먼저 선보였던 다른 AI 기능, 그러니까 AI가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을 해주는 레딧 답변 기능의 사용자 추인데요. 1년도 안 돼서 1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 이번 AI 쇼핑 기능도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환영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좀 생각해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딧은 자기들만 가진 진짜 대화라는 자산을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 둘째, AI는 그 방대한 대화 속에 숨겨진 상업적 가치를 캐내는 마법의 열쇠라는 점. 셋째, 이건 소셜 플랫폼이 거대한 쇼핑몰이 되어가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레딧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원래 레딧의 가장 큰 힘은 상업적인 광고를 경계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던 커뮤니티 문화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그 대화가 이제 쇼핑 목록이 될 때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아주 달콤한 선물을 받겠지만 그 대가로 혹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AI를 직접, 그것도 공짜로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드디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만의 아이디어를 딱 담아서 진짜 특별한 AI 모델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딱 가로막히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이 딱 그 마음을 보여주네요. 자,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거죠. 나만의 AI 모델, 이것저것 빠르게 시도해보는 실험, 정말 상상하는 대로 다 만드는 자유.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근데 현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GPU, 머리 아픈 복잡한 설정, 그리고 훈령 버튼 눌러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그렇죠? 바로 이 현실의 벽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못했던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거대한 벽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벽 앞에서 그냥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벽을 그냥 시원하게 부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자, 바로 그 벽을 부숴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바로 언슬롯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언슬롯.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벽을 그냥 통과하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의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자, 언슬로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첫 번째, 바로 속도입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무려 2배가 빨라요. 기존 방식보다 2배요? 훈련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속도보다 더 대박인 게 있어요. 바로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GPU에 들어가는 VRAM 아시죠? 그 사용량을 무려 60%나 줄여줍니다. 60%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막 몇백만 원짜리 초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훨씬 더 친숙한 저렴한 GPU로도 충분히 AI 훈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접근성의 혁명입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떤 모델을 훈련시켜야 할까요? 막 구글이나 오픈 AI처럼 처음부터 거대한 모델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미세 조정이라고도 하죠. 이미 잘 만들어진 똑똑한 소형 언어 모델을 데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만 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시간도 엄청 빠르고요. 특정 작업에 있어서는 진짜 큰 모델들 뺨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돌려볼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것도 공짜로 시작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AI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곳, 허깅페이스 있죠? 거기에 Onslaught Jobs Explorers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가입만 하시면 모델 훈련에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크레딧에다가 한 달짜리 프로 구독권까지 그냥 줍니다. 네, 맞아요. 단돈 1원도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걱정 마세요. 진짜 간단해요. 허깅페이스 계정 하나, 그리고 이건 그냥 인증용인데 결제 정보 등록하는 거, 마지막으로 쓰기 권한이 있는 토큰, 딱 이 세 개면 끝입니다. 뭐 클라우드나 코덱스 같은 코딩 도와주는 AI 친구가 있으면 더 편하긴 하고요. 어때요?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복잡한 코드 짜고 머리 아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말하듯이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야,
언슬로 써서 LFM2 1-2B 인스트럭트 모델이랑 캐피베라 데이터셋으로 모델 훈련 좀 시켜줘.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툭 던지기만 하면 끝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그 뒤에서는 정말 똑똑한 AI 비서가 착착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말을 듣고 훈련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허깅페이스의 클라우드 GPU에 자, 이래! 하고 작업을 던져주죠. 심지어 우리한테는 주인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볼 수 있는 링크까지 친절하게 줍니다. 그리고 훈련이 딱 끝나면 완성된 모델을 고이 포장해서 우리 계정으로 쏙 넣어주기까지 해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그냥 전부 자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드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딱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진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드는데 이걸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일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에 0.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정도? 와, 이거 편의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AI 훈련이 더 이상 돈 많은 회사들만의 놀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자, 이왕 하실 거 제대로 된 결과물을 뽑아내야겠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꿀팁 나갑니다. 첫째, 모델이랑 데이터셋은 그냥 이름만 말하지 말고 허브 아이디로 정확하게 콕 집어주세요. 둘째, 언스로 사용해줘 라고 꼭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셋째, 혹시 모르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 하고 비용 견적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니까 모니터링 링크도 달라고 꼭 요청하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건 그냥 새로운 도구 하나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AI의 미래 자체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이라는 이 기술이 민주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고 사람 많은 거대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AI 개발을 이제는 방구석에 있는 저나 이 설명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개인 개발자, 작은 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혁신의 힘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진 거죠. 네, 이제 정말로 누구나 아주 쉽고 아주 저렴하게 자신만의 AI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기술이라는 높은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상상력이 세상을 바꿀 다음 혁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일본 AI의 미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돌파구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0조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AI 기술이 앞으로 일본 경제에 가져다 줄 거라고 예측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잠재력을 눈앞에 두고도 이걸 가로막는 아주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장벽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혁신으로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데이터 장벽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뭐가 이 벽을 이루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고성능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양질의 일본어 데이터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인터넷엔 영어 데이터는 넘쳐나잖아요. 근데 일본의 문화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AI를 만들려면 거기에 딱 맞는 일본어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새로 모으고 또 쓸모있게 다듬는 데는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는 AI의 속도를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좀 답답한 상황에서 드디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합성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힘을 증명하기 위해 NTT 데이터와 엔비디아가 진행한 아주 선구적인 실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합성 데이터라는 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실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하나도 없이 진짜 데이터가 가진 통계적인 특징이나 패턴만 그대로 복제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엔티티 데이터의 실험이 얼마나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씨앗 단계인데요. 실제 법률 관련 Q&A 샘플을 딱 450개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정말 적은 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성 단계. 이 작은 씨앗을 바탕으로 NDDI의 기술을 써서 무려 13만 8천 개가 넘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나게 불린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폭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NTT가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수주미2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훈련 전에는 모델의 정확도가 고작 15.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합성 데이터로 훈련을 뜩 마치고 나니까 와, 무려 79.3%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64%포인트나 뛰어오른 거죠. 이 정도면 이 솔루션의 효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정답률만 높아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훈련 전 모델은요,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완전히 틀린 아주 위험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훈련 후에는 이런 문제가 싹 사라지고 정확한 법률 용어만 안정적으로 딱딱 뽑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 위험한 오답 자체를 없앴다는 게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엄청난 사실이 발견됩니다. 엔티티 데이터가 알아낸 건데요. 양질의 합성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그동안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던 지속적 사전학습, 즉 CPT 단계를 아예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비용은 확 줄이고 개발 속도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를 발견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민감한 데이터들을 개인정보 침해 걱정 없이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요, 무려 90%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나 보안 위험, 라이센스 같은 문제 때문에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AI가 애초에 들여다볼 수도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안의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합성 데이터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일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그러니까 PT로서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이 민감한 개인식별 정보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원본 데이터가 가진 통계적인 패턴이나 경향 같은 것들은 고스란히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AI 성능을 높이는 도구인 동시에 규제나 보안 문제까지 해결하는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기술이 어떻게 국가적인 AI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엔티티 데이터의 핵심 인물인 히구치 시냐 부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이 방법이 특히 기업 내부 데이터가 부족하기 쉬운 예를 들면 사전조사나 고객 지원,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아주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 AI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1번 안에만 둔다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AI 자체가 일본의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서구 중심 데이터에서 비롯되는 편향 같은 걸 줄일 수 있고 진짜 의미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모든 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놀라운 성공을 여러분도 직접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셋부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상세한 기술 보고서까지 이 실험에 사용된 모든 도구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상업적인 용도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AI의 미래는 모든 걸 다 아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모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데이터에 뿌리를 둔 여러 개의 주권 모델들이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 새로운 접근법이 가져올 더 넓은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